안녕하세요. 소수압입니다. 최근 8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변동성만 감안한다면 암호화폐는 수익률 면에서 여전히 최고의 투자 자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로서 주력은 미국 주식 투자지만 자산 분배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80%, 이더리움을 20% 비율로 소액식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코인 투자자들이 느꼈을 법하지만 각종 호재 속에서도 비트코인과 XRP 같은 자산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알트코인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은 한동안 지지부진하며 매갈이 없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더리움은 장기 투자 대상으로 보고 떨어질 때마다 10만 원씩 스테이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신고점을 돌파할 듯 말 듯 하다가 폭락하며 3년 전과 같은 가격을 보여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이더리움이 최근 들어 신고점을 뚫으며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록 소액이지만 약 77%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을 통해 매일 500원씩 정도의 추가 보상까지 받으면서 비록 동전 금액이지만 이자를 받으며 복리의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오랜 이더리움 투자자들도 최근에 들어서야 인내심의 열매를 맛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의 인기와 더불어 서학개미들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도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을 매수하고 이 회사의 주가가 몇 달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 스트래터지라는 회사가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며 크게 성공했듯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는 전체 이더리움의 5% 확보를 목표로 공격적인 재무 전략을 세우며 제2의 스트래테지를 바라보며 미친 듯이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CNBC의 단골로 등장하는 애널리스트 톰 리와 혁신 기업을 골라서 사들이고 한때는 서학개미의 우상이기도 했던 캐시 우드가 이 기업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단, 주식은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을 통한 추가 수입이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는 하여도 아직 기업 경영에 대한 확신이 없고 레버리지를 원한다면 이더 U ETF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동안 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애달프게 했던 이더리움이 갑자기 왜 이렇게 급상승했을까요?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ETF 기간 자금의 대규모 유입입니다. 미국 이더리움 ETF에는 하루에만 1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며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자금 투입에는 블랙락의 ETHA와 피델리티의 FETH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블랙락과 피델리티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ETF를 매입하면 실제 현물 가격이 오르고 투자자들이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암시를 주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블랙락은 약 12.5조 달러, 피델리티는 약 5.9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금 금액의 각각 14배와 6.5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2025년 1년 예산이 하나로 약 730조 원 되는데 블랙락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무려 23배에 해당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이더리움 ETF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대량 매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 ETF 누적 유입액은 71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7월 한 달 동안 53억 달러가 집중 유입되었습니다. 기관들이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이더리움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가 현대차 주식을 사고 있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이더리움을 사고 계신다면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떤 자산을 더 따라 살까요?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켜보면 생각보다 규모가 더 크고 훌륭한 자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픈 사실이겠지만 블랙락은 한국 관련 채권 인프라, 기업 ETF 등 한국 자산에는 53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무려 724억 달러에 이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돈을 굴리는 회사가 암호화폐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저 또한 암호화폐에 손을 댄 가장 큰 이유는 동료 직원들이 투기나 도박인 양 비꼬았지만 기관들의 역대급 자금들이 유입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산 투자에
상당히 보수적이었지만 조금씩 코인을 사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승 요인은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7일 401k 연금 계좌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노후연금을 책임지는 401k가 직접적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이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시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국민 한 명 한 명은 모두 투표권인데, 국민 전체의 노후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의 생명이 걸렸기에 정치인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진다면 로비를 비롯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경제 책사이자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스티븐 미란이 연준 임시이사로 지명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스티븐 미란은 친암호화폐 인사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하여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도입할 시나리오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금융을 감독하는 SEC 역시 지난 8월 5일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스테이킹 토큰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이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못 박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더리움을 맡기고 받는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 같은 건 주식이나 채권처럼 등록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통적인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불확실해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스테이킹 상품을 만들거나 사는 걸 좀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이 아니라고 확정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코인의 성장에 정말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규제 부담이 사라지는 의미인데, 증권이 아니라면 SEC 등록, 복잡한 절차,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 없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거 없이 규제 걱정 없이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도 더 강력해집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담보로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관과 ETF 진입 장벽도 완화됩니다. ETF 운용사, 대형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규제의 명확성은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스테이킹을 포함하는 이더리움 기반 금융 상품이 기관 돈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신뢰도 상승할 것입니다. SEC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줬다는 건 이더리움이 제도권에 한 걸음 더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이것도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은 7월에만 1180억 달러를 기록했고, 미결제 약정은 75% 증가하였으며 52.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체 파생 상품 거래량은 7월 한 달에만 2.12조 달러로 이전 최고치보다 13%나 많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선물 거래로 빈털터리가 된 상호를 기억하실 겁니다. 선물 거래는 미래의 가격을 지금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쉽게 말하면 3개월 뒤에 1 이더리움을 얼마에 사겠다 또는 팔겠다라고 미리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나 암호화폐를 지금 바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가격과 수량을 약속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면 시장에 에너지가 팍팍 붙어서 가격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기가 많은 자산이 되면 이러한 선물 거래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이더리움 잔고는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하며 매도 여력은 줄고 있습니다. 6월 상반기에만 약 50만 이더리움, 즉 18억 달러 상당이 스테이킹 되었는데, 이는 장기 보유 의지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저도 스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풀려면은 며칠이 걸립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모든 수량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있는데, 스테이킹을 하면 일종의 이자도 매일매일 받고 풀기가 귀찮아서
강제로 장기 보유가 됩니다. 마치 인기 상품이 백화점 진열대에서 사라지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 모멘텀과 알트 시즌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상승과 함께 디파이 거래량, 스테이블 코인 기반 거래가 활성화되며 트레이더의 온체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는 이더리움이 오르면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디파이 거래와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화폐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금융이 가진 단점들을 코인들이 너무나 잘 커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몇십만 원 보내는 것에는 느끼기 힘들지만 기업 간의 혹은 국가 간의 금융 거래를 할 때 은행이란 중간 매개자를 이용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도 체크해야 하고 송금도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매개자에게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거래를 하게 되면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안전합니다. 단점은 거의 없고 장점만 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힘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스비를 꼭 이더리움으로 내야 했던 제한이 사라지고 다양한 토큰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결제를 했을 때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결제가 이루어져 결제 방식이 개선된 것과 같습니다. 스테이킹 한도는 기존 32 이더리움에서 2048 이더리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헬스장으로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32명만 입장 가능했는데 이제는 2048명까지 받을 수 있게 공간을 크게 확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넓어졌으니 대형 기관이나 큰손 투자자들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블록당 데이터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거래 속도와 확장성이 향상되었고 레이어 2 솔루션 이용 시 수수료도 줄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며 설명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기술 방식이 더 빠르게 자료를 출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개선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고 이더리움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격 상승 모멘텀을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은 계속 오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은 확신하지만 이더리움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만큼 하락 시에 하락폭도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80%, 이더리움 20%의 비율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그릇의 상당만큼 보수적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ETF 유입이 지속되고 온체인 수급이 더 개선되면서 5천에서 7천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거시경제 변수 약화 시에는 20% 이상 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고 RSI가 70 이상이기에 단기적인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간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1만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으나 경제 체인의 부상이나 강경한 규제는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 실제 생활에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많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희소성과 보유량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대표성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면에서 비트코인이 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되어 비트코인을 80, 이더리움을 20% 정도의 비율로 담아갈 예정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암호화 화폐에 대한 구독자님들만의 기준을 설정하시되 어느 정도 비중은 자산 분배 차원에서 꼭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수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